어제는 그 이재영 교수님께서 세계적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시더니 오늘 이제 박훈 실장님께서는 원주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노심초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불안이 점점 커지니까 뭔가라도 하는 것이 저의 행동의 동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근데 큰 불안이 닥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안이 점점 커질 때 그나마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자매 중에 실직을 당한 분이 있어서 실직은 굉장히 큰 앞으로 미래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 제가 손을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어요. 형님하고. 그랬더니 좀 울컥하시면서 그래도 뭐 조카들 무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아니냐. 우리들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저의 그 손잡음이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 그래서 저는 그런 손잡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명하고 역할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제 손잡음, 서로 약속하고 의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가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10년 전에 저도 전주에서 지방의제 20일 활동을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이제 원주 자랑하라고 하니까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회고전을 지역에서 이제 또래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 그때 지금도 이제 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거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메시지셨어요. 다 연결되어 있고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돌을 닦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돌을 닦으러 갔는데 거기서 일주일간 수련을 했는데 수련을 하면서 그 이제 졸업 시험이 뭐였냐면 볼펜 하나를 갖다 주면서 이게 당신입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볼펜입니다. 그럼 더 수련하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접니다. 라고 했을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정말 부질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공간적 영원 속에서 나놓고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했을 때 이게 나는 사라져서 어디로 갈 것이며 그것이 다시 모여서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내가 주고받는 나의 숨이 이미 우리 회장님의 폐 속으로 들어가서 피가 되었을 것인데 나와 회장님은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 숨을 한 공간에서 꾸준하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내가 내뱉은 것, 회장님이 내뱉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시 나의 세포를 조직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나를 형성하는데 저분이 나한테 어느 정도 와 있다. 라는 이 뭐 물리학적이고 이런 그런 그 도를 한번 깨우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 저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손을 잡는다는 거, 민관협력기구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시장의 실패, 불안정 경쟁 독점, 외부 효과,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고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 공유지가 파괴되는 것, 정보의 비대칭으로 독점과 과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는 기관이 생기는 거죠. 정부가 그런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 규제를 통해서 질서가 잡히는데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른 폐해들이 발생합니다. 정책과 수립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관료주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들어집니다. 양 농사를 짓고 있는 동네에 양을 치고 있는 동네 언덕에 늑대가 자꾸 나타나니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양치기를 두었어요. 근데 그 양치기가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하고 울타리를 치는 권한인데 그 막대기와 울타리를 치는 권한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고 더 세밀한 부분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그 차별과 불평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어느 순간은 늑대가 공격해놓고 잡아놓은 양을 같이 나눠서 먹기도 하고 늑대를 막으려고 주어진 막대를 가지고 양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시민의 목소리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시민사회들이 협력, 여기에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비판과 견제를 합니다. 제 기억에도 20년 전, 한 30년 전 정도만 해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뭐 협력이나 협치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았고 비판과 견제, 투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으로 정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자문기구,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다가 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데서 나서는 행정의 부족한 행정력 또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시민들과의 거리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조직까지 만들게 됩니다. 중간지원조직까지 해서 사업을 대행하고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민관이 상설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도 수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민관 기업의 협의체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라고 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상설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 거버넌스의 약간 끝판왕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상설협의체라고 저는 우리 협의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건 늘상의 수기공론하죠.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시민들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들끼리의 거버넌스들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런 것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SDGs라고 하는 이 통합형 비전을 가지고 우리 지역 공동체를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어나고 그 행동들을 모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힌트를 얻어서 저는 사회협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해놨는데 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손을 맞잡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현재
그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들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협의회들이 창립되기도 하고 또 그간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업무가 뭐 단체장의 의지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SDG 수립도 선도 지자체들이 먼저 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서도 막 변동성이 있고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체성은 원주도 이렇게 하고 있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한다. 그래서 국가와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룩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의제 21을 지역화하는 방식, 그리고 SDG를 지역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뭐 선후가 바뀌기는 했지만 정부에서 권고를 해서 지방정부에서 조례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공적기구이고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시민참여 촉진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촉진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처럼 활동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행정, 시민, 기업 3주체가 모여 있고요. 상임회장님은 시민대표가 되고 위원 구성은 초기에 이제 나인 메이저 그룹의 대표자나 각 기관의 전문성, 대의성을 갖는 인사들로 구성됐고 최근에는 이제 엠고스라고 하는 체계에서 여러 분야들에 있는 사람들, 모든 시민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전통적 역할, 그동안에 이제 원주지속협의 어떤 일을 했느냐, 거버넌스를 안정화하고 확대,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과 정부가 비판하고 왜 못해, 견제하고 이런 역할들만 하다가 이제 시민들이 행정의 협치의 주체로 됩니다. 협치라고 하는 거는 통치하고는 약간 대립되는 개념이죠. 통치는 왕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법치를 하면 법에 따라서 누군가가 다스리는 행위인 거죠. 다스릴 때 협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협의하여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의 협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민주주의,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로 해서 대표성을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장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의회의 시민들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합의된 방식으로 수기하고 공론을 통해서 구조들을 다스리는 구조들을 형성하는 것을 협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관 기업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협치 기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내고 그것을 안정화하고 다른 여러 분야의 그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민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목표로 같이 힘을 쏟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의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 아까 제도화하는 거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세우는 거, 전략에 따른 이행계획을 하는 거는 굉장히 고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이 주류화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행정의 계획에도 그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다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의 여러 그 지자체의 상황을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통해서 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고, 이건 굉장히 주류화돼 있는 고도화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들을 이 정책 추진의 주체로,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협치의 플랫폼으로서 협의회가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지속 불가능성을 극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에는 나와 있는 협의회는 법률 조항에 쭉 보면 이제 협의회 이름이 들어있고 거기에 몇 개의 구절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해관계자,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는 시책을 지자체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 부분에 협의회가 들어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저 사업을 잘 민관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참여 네트워크 구축이 협의회의 역할로 포함되고요. 또 민관협력으로 그 시책이 21개의 시책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아까 등대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민관협력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시책으로 시행하는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민관협력으로 꼭 추진해야 되는 특별한 사업들을 협의회들이 함께 추진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수기 공론화 과정의 협력, 이게 요 법률상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역할입니다. 이 뭐 협의회 사업이나 요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의제 사업, 모델화 사업, 시범 사업, 뭐 정책 제안이나 정책을 하고 학습, 시민 인식 증진, 수기, 평가와 모니터링, 뭐 SDG로 진단하기, SDG 마을 만들기, SDG 아파트 만들기, 뭐 대행진, 축제, 대회, 조례 제정, 중간 조직 육성, 이런 키워드들 보시면 주마등처럼 내가 참여했었던 일들과 논의했었던 일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스쳐가야 되는데, 그러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로 나눠보면 기후에너지 분야 사업을 많이 합니다. 에너지 계획 수립이나 기후변화 적응 사업, 진단 컨설팅, 자립마을 만들기, 중간기술, 주택 효율화 원주,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네요. 도시 기후 행동, 생태도시 계획, 조례 만들기, 지표 평가와 지속가능 발전 지표, 또 언론, 또 정보 통합 매핑, 마을 대학, 도시 대학, 이런 그 교육 사업. 자연환경에서는 하천, 해양, 갯벌, 기대종, 생태마을, 녹지, 물순환, 생물 다양성, 바이오 블리츠, 리더 양성, 뭐 환경 지도자 대학, 성매매 직결지, 공간 재생, 원도심 활성화, 인권, 청소년 권리, 아동복지, 지속가능 발전 포럼, 행복지수, 성인지, 녹색교통, 차 없는 거리, 자전거, 교통, 보행, 또 공간 재생, 마을 만들기, 창원의 창동, 수원의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진안 마을 만들기, 통영 동피랑, 광주 푸른길, 이런 것들이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들하고 같이 지역 시민사회들과 함께 만들어낸 사례들입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육성하고 도시 마을 만들기, 로컬푸드, 안전한 먹거리, 주말농장, 자원순환도시, 이것이 그간에 이제 쭉 추진한 사업들의 키워드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환경, 경제, 사회의 분야별로 시급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알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진행한 사업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20년간 그런 활동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SDG 사용법이고 17개 목표가 이렇게, 저는 이 휠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그 사업 방식, 성격,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방법을 아주 잘 드러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등 도시 원주는 그런 게 모든 목표가 1등 되는 도시가 아니라 모든 목표에서 지표가 다 1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지표가 없는 도시가 그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를 포용하는 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다양한 지표들 중에 17개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이 원 중에 하나의 이빨이 빠지면 이 원이라고 하는 서클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 환경이 조화되고 조화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견딜 만한 최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낼 만한 우리 어제 이재영 교수님이 욕망에 내려놓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욕망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건 사회적으로 내가 최고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시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아까 상위 1%가 될 수는 없지만 궁핍하지는 않을 수는 있다. 환경적으로 세렝게티 같은 곳이 될 수는 없겠지만 환경적으로 견딜 만한 도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서로 돕는 상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저는 정리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간 이제 지방정부를 지자체가 지자체의 통치 행위를 비판할 때 거버넌스 없는 통치 행위를 놔놓고 봤을 때 불안한 것들이 있거든요. 나의 불안을 자극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저 사람들이 저 정책을 어떤 근거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선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그 어떤 근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합의되고 모두가 정말 많은 수기 공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공통의 목표를 우리 지역에서도 내가 단체장이 또는 지방정부가 이걸 책임있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당위성으로는 아주 충분하다.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특정 지자체나 정파, 정치인의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SDG를 실행하는 것에는 아까 얘기한 수기 공론화 과정, 이해관계자 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로 들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선거라는 기간이 끝나고 부족한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놨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저것을 몇 명의 참모들이나 특정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쭉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참여해서 만들어진 계획은 실행력도 높아지고 정책의 부작용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협치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정책의 지속성 어쨌든 장기 비전으로 20년 단위로 세울 수 있어서 이건 또 단체장이 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든지 간에 저런 틀 속에서 꾸준하게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중요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틀거리는 바뀌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체계이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기본 전략으로 잡고 추진해야 된다. 정책 간 통합성. 요거는 정책 간 통합성이 아까 이제
이 행정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 아까 그 체크리스트 그 누구야 우리 권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에 보면 지속 가능성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내가 원주에서 길 하나를 내게 됐는데 이 길이 혹시 우리 시의 재정을 해서 가난을 부추기지는 않을까? 또 이게 여러 가지 뭐 물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자원을 너무 많이 쓰게 하지 않을까? 그 길은 우리 그 순환되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일자리를 그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늘어날 것인가? 거기에서 여성의 참여를 위한 여성의 이용을 위한 설계는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도로는 기존에 그냥 만들어진 도로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도로가 될 것이다라는 게 지속 가능성 검토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행정의 칸막이가 해결될 것이다. 또 지자체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른데 그 특성에 맞춰서 지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제사회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 이거는 세계식량기구잖아요. 그래서 뭐 그 국제적 무역을 통해서든 식량 증산을 통해서든 분배를 통해서든 기아를 해결하는데 목적 주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목표가 이 기구의 주요 목표인데요. 그 목표 기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생물 다양성에도 육상 생태계 보존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잘 계획을 세우면 이 15번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14번 목표하고도 이 식량 생산이라는 게 수산업과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살아나게 되면 그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가난의 문제도 식량과 연결돼 있다. 이래서 각 그 조직의 내가 속해 있는 곳의 미션을 목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의 본 미션을 충실히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미션들을 증진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SDG가 한 조직이 좋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나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알고 있는 거죠. 혹은 뭐 국가별로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 낮은 부분이 있고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래서 부족한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을 초록불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고 원주에서도 아마 그 지속가능성 평가 많은 수기 공론을 통해서 지금 지표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고 그것을 평가하다 보면 그게 개선되고 있는지 정체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게 이런 식으로 평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도시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박훈 실장님 발표대로 여러 지자체들이 이것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SDG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 아까 충남 얘기한 거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자발적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거는 뭐 화성에서 아주 그림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PT에다 활용하고 있어서 저도 넣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17개 목표와 그 지역, 반월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연계성을 쭉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그 관련된 기관들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은 나의 노력만으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이만큼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저 5번에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해 주었던 결과이다. 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그것과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관련된 뭐 하천을 정화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지자체, 뭐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정책, 전략, 이행계획 이런 게 굉장히 행정의 정책적 용어라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목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속협에서 이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하고 있는 게 우리 집 SDG입니다. 아까 그 지자체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지자체의 현재 상태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집도 마찬가지. 우리 집도 세대 간의 형평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통합 연계성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한가요? 여러분들 집은 가난하세요? 네, 택도 없는 소리를 뭐 그 우리 이제 유엔 지표에 따르면 하루에 2달러인가요?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비율을 빈곤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광명 세모녀인가요? 그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누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당신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는 안전합니까? 저는 완주에 살아요. 완주는 로컬 푸드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친환경 꾸러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건 괜찮아요. 딸내미가 패스트푸드를 편의점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정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이 건강하신가요? 네. 우리 와이프가 만성질환이 있어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응급실 가요. 이유도 모르겠어. 그 기능성 위장 장애. 답도 안 나오죠. 뭐 가서 링겔 하나 맞으면 또 팔팔해가지고 오던데, 근데 그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 1년 동안 안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은 진짜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빨간 불입니다. 배우고 있는가? 자녀들은 나는 공교육 과정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하고 있는가? 성평등한가? 우리 이 성평등한가라는 답변을 해보면 남성들은 우리 가족 다 성평등해라고 하는 비중이 높고요. 여성들은 우리 가족 성평등 안 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또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만 지금 예시해놨는데 우리 집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을 아끼고 하천을 하는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자리는 안정적이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우리 가족의 능력이 있습니까? 또 우리 사회,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은 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차별과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이런 게 그런 것들을 쭉 저 체크를 해요. 우리 딸내미하고 이거 체크해가지고 결론이 난 겁니다. 먹거리는 좋아요. 교육도 잘 받고 있어요. 성평등합니다. 그리고 물도 깨끗하고 일자리도 나름 안정적이고 평등, 민주평화, 주민협력, 그래서 주민모임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불이고, 근데 이제 가난한가 했을 때 약간 불안하고, 그거는 대출이 좀 있고 그 이자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 또 혁신 능력, 앞으로 저의 혁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주거, 온난화, 해양 생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건강,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가 관사에서 살다 보니까 집을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폐기 물량이 좀 많고 에너지도 많이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건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렇게 쭉 하려고 했더니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지자체가 해줘야겠죠. 지자체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의 과제이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왜 이기적이냐면 나부터 생각해요. 우리 가족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거든요. 나의 불안 때문에 혹시 우리 아내가 건강이, 또 우리 뭔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손가락질 받을까봐, 또 환경 문제가 앞으로 해서 이재영 박사님만 보고 나면 막 다시 그 불안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나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걸 알아버렸어요. 뭘 알았냐? 이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에너지 문제를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진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관련된 지금 현재 산업 체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산업 체계를 바꾸려면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가난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지면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환경을 돌보라? 이런 상황이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 악순환 된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해결법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희망이에요. 내가 아까 그 농업 얘기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사 먹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집안이 건강해지죠. 건강해지는데 봤더니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 하천의 물이 깨끗해져. 비료하고 농약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건강해지니까 비용이 좀 덜 들어가고, 그 비용으로 책 사서 봐요. 원주에 한 책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혁신 능력이 뛰어나서 일자리 걱정이 좀 줄어들어요. 이게 해법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걸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아까 비판 투쟁 하던 시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대 투쟁합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같이 모여요. 이 문제 시급하니까 해결하자고 모입니다. 해결이 돼요. 다시 그 각자의 그 영역으로 돌아가서 해결합니다. 각자에 돌아가서 막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수질 문제를, 하천 문제를 계속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가서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하수 관리를 잘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성평등 관점이 없어. 우리 회의하는 거 봤더니 다 남자들만 와가지고 발표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남자들이고 뭔가 의사결정하는 주요 직책에는 남자들만 앉아있더라. 니네들부터 성평등 인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건 아까 도시의 역할들을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 집 SDG를 해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화성형 SDG를 보면서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했잖아요. 나는 여러 사람들로 영향을 받아서 먹을거리를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 거버넌스로 손잡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총체적 인식. 그리고 실제로 그럼 당면에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되는 방법은 뭐냐? 여성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같이 이 자리에 와서 논의해 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해법을 같이 해서 약속하고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성평등 문제도 법제도 바꿔라 주구장창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나가서 성인지적 관점 없이 행동합니다. 또 같이 연대에서 성명서 제출했던 단체에서 사고 터집니다. 사고 터져가지고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사회적 협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당신이 원하는 가치,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원하는 게 뭔가요? 우리 공공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뭔가요? 해결되었으면 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살아줄랍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세상 바뀌려고 세상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살면서 이게 직업인데 한 가지 부탁할게. 공적 모임이든 사적 모임이든 많이 만나서 소통하고 서로 경청하고 이해하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고민될 때, 그러니까 공적이든 사적이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건데 절대 안 가는 모임이 있고 꼭 가는 모임이 있고 고민될 때는 꼭 가줘. 나하고 약속해줘.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 들어줄게. 여성운동 하는 친구가 야, 니네 단체들 너 회의 조직 많이 하잖아. 회의 참가 많이 하고 회의 기획 많이 하잖아. 그때 성비 한번 보고 해. 그래서 회의를 준비할 때는
다른 때는 뭐 회의 자료가 먼저 배포되었는가, 그다음에 참가자들 연락처는 잘 되었는가, 그다음에 뭐 장소는 적절한가,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저는 여기에 성비, 그래서 다음번에 언제 위원 새로 구성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하고 친한 친구와의 약속으로, 그 친구는 모임에 나가기로 했고 저는 성비를 고려한 걸 하기로.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시면 저 그렇게 살려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잘 살고 싶어요. 잘 산다는 건 실수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좋은 가치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공적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서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사회 협약을 만들어내는, 큰 사회 협약을 만들어낸 게 저는 원주 지속가능 발전 목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 또는 각 개인별 이런 서로 간에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노력,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원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해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펜하고 저하고 다르지 않아요. 저 때문에 저와 연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시며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